반미성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반미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와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조금 일찍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 많으셔서 오히려 제가 좀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총장님과는 저희 와인스쿨과 이렇게 한 번씩 오고 가자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 충효에도 목요일이고 저희 부산 와인스쿨의 수업도 목요일이 있어서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날짜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강의는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와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자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품격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와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와인을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도 하나의 술이에요. 우리 술 주자를 지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술 항아리 모양을 따서 이 술 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 주자가 술 항아리 이 모양이 닭유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지에서 이제 닭을 12지로 간택을 하면서 앞에 액체니까 물수자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닭유병에 물수가 붙은 모습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닭이 물을 마시듯이 술을 마신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닭이 물을 마시려면 물을 한 모금 먹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요. 술이라는 것은 벌컥벌컥 마시거나 원샷 하거나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마시는 건데 바로 이 와인의 주도와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술 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술은 와인이 이제 대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와인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홈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와인이 굉장히 이렇게 매출이 뛰고 있고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와인을 상류층이 즐기는 술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너무나 고가의 술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서 웰빙 트렌드를 타고 와인은 건강에 이로운 술이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고 주무시면 건강에 이롭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붐을 타고 와인을 마시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와인을 마시니까 맛이 있더라고 해서 또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인은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으로 식문화로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들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는데요. 상류층이 와인을 마시던 예전 시절에는 화이트 와인이 주류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와인의 강국이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인이 수입됐던 해가 1977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수입된 와인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독일의 마주앙 모젤이라 그래서 두산에서 수입한 마주앙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의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프렌치 패러독스로 레드 와인이 붐을 이루다가 지금 2030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그 떫은 맛이 많은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단맛이 조금 있는 와인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와인의 흐름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와인과 함께 요즘 뜨고 있는 게 또 위스키 시장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스키를 폭탄주로 마시는 것보다는 와인과 함께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인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와인을 어떻게 골라야 할 것인가가 문제죠. 사실 와인샵에 와인을 사러 가보면 와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와인은 포도로만 만들어지는 술이에요. 포도를 발효해서 만드는 술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바로 저기 로마네 꽁띠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한 병 가격이 지금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저 와인은 한 병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 해서 12병을 묶음 판매를 해요. 한 케이스의 가격이 지금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와인이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마트를 가보시면 4,900원이라고 국민 가격이라고 붙여놓은 그런 와인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5천만 원짜리도 한 병에 4,900원짜리도 모두 포도로만 만들어진 술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발효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와인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가격, 다양한 맛,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와인을 어떻게 찾지?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드시는 와인의 이름이 너무 맛있다. 오늘 드시는 와인이 너무 맛있다 해서 이름을 계속 외워보신들 여러분들이 다른 샵에 가시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와인은 특정 샵에만 팔지 모든 와인샵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드시는 와인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 그 와인의 생산지, 미국 와인인지, 칠레 와인인지, 프랑스 와인인지 생산 지역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디에서든 비슷한 느낌의 와인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아실 때 일단 이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맛, 단맛과 신맛과 그리고 우리 레드와인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맛들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이걸 가지고 좋은 와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화이트 와인 다 드셨습니까? 연어와 함께. 네, 단맛이 느껴졌습니까? 네,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시죠? 네, 우리가 와인에서 단맛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스윗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화이트 와인을 드셨어요. 이 와인의 맛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드라이하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와인에서 신맛이 많을 때도 우리는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에서 아마 레드 와인을 드시면 이 떫은 맛이 느껴질 텐데요. 이런 떫은 맛이 느껴질 때도 드라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하다라는 표현은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시면서 나는 스위트한 와인을 좋아한다. 나는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약간 단맛이 있는 중간적인 느낌을 좋아한다. 본인의 취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단맛이 있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드라이한 와인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내가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서는 너무 초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한 걸 좋아하는지 스윗한 걸 좋아하는지 본인의 취향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와인을 마셔보면 자, 레드 와인을 한 모금 한번 마셔볼까요? 네. 자, 아까 화이트 와인보다 입안에 넣었을 때 이 무게감이라 그럴까요? 질감이라 그럴까요? 그 느낌이 조금 더 진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와인을 입안에 넣었을 때 그냥 스윗하다 드라이하다라는 맛에 대한 얘기 말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그리고 삼킬 때의 목 넘김 이걸 우리가 와인에서 바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디라고 해가지고 물처럼 조금 가볍게 넘어갈 때 라이트 바디라는 표현을 써요. 가볍다. 그리고 아주 진하게 좀 더 이제 물보다는 우유를 마실 때 느낌처럼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질 때는 미디움 바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유보다 조금 더 진한 비피더스 요구르트, 우리 불가리스 같은 그런 발효우유를 마실 때는 더 뻑뻑하게 진한 느낌, 풀바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도 보통 여성분들은 조금 가벼운 느낌을 좀 더 선호를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 풀바디한 느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나는 풀바디한 와인을 좋아하는가, 나는 라이트한 와인을 좋아하는가, 그 또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그 맛에 대한 것과 이 바디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가 포도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와인을 드시다가 나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요즘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으시잖아요. 와인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와인에 대한 정보는 요즘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사진만 찍으면 와인의 이름, 와인의 가격, 와인의 종류, 품종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샤도네이라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개인적인 취향을 아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와인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레드 와인을 마실 것인가, 화이트 와인을 마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품종이 무엇인가.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따로 있어요. 와인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조금 더 즐기고자 하신다면 이런 간단한 특강이 아니라 조금 더 와인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텐데요. 포도 품종은 와인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인을 마셔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의 와인이 맛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 와인을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와인을 가장 많이 구입을 하세요? 캐나다. 오, 독특하신데요. 칠레 와인을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칠레 와인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요. 칠레 와인에 대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요즘 미국 와인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미국 와인들은 조금 마시기 쉬운 그런 스타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와인의 양극화입니다. 좀 매일 마실 수 있는 데일리한 스타일의 와인을 즐겨 찾는 분들, 하루에 한 병을 사서 드시게 되면 사실 소주 맥주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매일 드신다라고 하면 적당한 가격대의 와인을 우리가 드시게 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닫혀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고가의 명품 와인들이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고가 와인의 시장을 이끄는 것 또한 그 프랑스 와인이지만 미국 와인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의 취향을 확실하게 아셨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마실 수는 없죠. 우리는 와인을 함께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자의 취향도 고려를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당일의 요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는 사실 아무거나 드셔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음식과 어울리는 것, 그것과 함께 매칭을 하시면 더 맛있는 와인을 드실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네.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와인은 사실 어떤 걸 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 와인을 마시면 그 어떤 비싼 와인을 갖다 놓아도 그 와인의 맛이 쓰기만 하지 제대로 느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와인의 맛은 좋습니까? 네,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원탁에서 그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파크하이트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와인이 함께 나오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에티켓을 자칫 누군가 한 명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와인 잔이 오른쪽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빵 접시가 왼쪽에 있고, 메인 그 식사 테이블이 이렇게 중앙에 가는데, 빵을 잘못 집어먹게 되거나 물을 잘못 마시게 되거나,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왼쪽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죠. 네. 근데 모든 음료는
오른쪽에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시든 물을 드시든 음료를 마실 때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마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왼손잡이라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걸 가져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빵을 드시게 되기 때문에 나의 식사 공간은 저렇게 메인 그 디쉬가 있으면 오른쪽에 물잔과 와인잔, 그리고 왼쪽에 빵 접시가 놓여지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잡빵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날 누군가가 오른쪽에 빵을 드시게 되면서 저희는 모두가 오른쪽에 빵을 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와인도 이렇게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잔을 바꿔가면서 그런 이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런 에티켓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우리가 호텔 식사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와인과 물은 오른쪽으로 마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와인 글라스가 보면 레드와 화이트가 들어있는 글라스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크기도 다릅니다. 와인 잔은 음악을 듣는 오디오와 마찬가지예요. 와인 잔이 달라지면 와인의 맛이 달라집니다. 음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기시냐에 따라서 스피커가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와인 잔도 이제 그렇지만 내가 평상시 그냥 즐겁게 즐기겠다라고 하실 때는 왼쪽에 놓여진 저런 스타일의 와인 잔을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와인 마시는 걸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렇게 와인을 잡으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와인 글라스는 보통 이렇게 이제 다리 부분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보면 이렇게 볼 부분을 많이 잡아요.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와인 책에 보면 이렇게 잡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와인을 잡아보시면 와인이 되게 차가워요. 내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쥐게 되면 와인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의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볼을 잡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완전히 에티켓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글라스를 잡고 있으면 막 이렇게 잡고 와인잔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와인잔을 특히 이렇게 잡고 돌아다니시거나 뭐 건배를 칭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금 와인을 흘릴 수 있는 불안한 요소도 있고 해서 베이스는 잡지 마시고요. 그냥 스템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레드 와인의 향을 한번 살짝 맡아볼까요? 네. 저는 레드 와인 잔이 없어서 그냥 화이트 잔을 쓸게요. 그대로 한번 맡아보십시오. 자, 지금의 향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잔을 한번 돌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 안쪽으로 잔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돌리는 게 저처럼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잡고 잔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놓으시고 테이블에서 돌리시면 훨씬 더 이게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죠. 한 10번 정도 잔을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와인잔을 돌리는 것을 스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 10번 정도 돌리셨으면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볼까요? 와인의 향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네, 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진하게 좀 더 뭔가 복합적으로 풍부해진 느낌을 받으시게 되죠. 스월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 복잡한 향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공기와 접하면서 와인에 약간의 산화를 일으키는데 조금 더 복잡 다단한 그런 이제 부쾌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즐길 때 와인 잔을 돌리시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잔만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이 와인을 든 와인 잔을 돌리실 때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드시기 전 이렇게 돌려주시면 와인의 향과 맛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인을 받으실 때는 잔을 들지 않죠. 왜냐하면 와인잔을 들게 되면 소믈리에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와인잔이 부딪히면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인을 받으실 때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바닥에 그냥 놓아주시면 되고요. 와인을 마시다 보면 내가 오른쪽에 있던 와인잔을 왼쪽으로 옮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버가 올 때는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놔 주시면 좋고, 그리고 원탁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불편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는 따르기 좋게 조금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되실 겁니다. 와인 잔은 너무 넘치도록 따르시면 아까처럼 스월링을 할 때 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 잔은 보통 한 4분의 1 정도 글라스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을 해지는 이 부분 정도까지 와인을 따라주시면 가장 적당하게 와인이 따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인을 드시고 있으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와인은 첨잔을 하는 술이기 때문에 다 마시고 비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면 계속 이렇게 와인을 따라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마셨다라고 하면 계속 따라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와인을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는, 계속 따라주는 게 싫다라고 할 때는 가볍게 놓으라는 의미를 와인 잔 위에 살짝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려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놓은데 이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네, 너무 아까 제가 손끝으로 터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살짝 노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와인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손을 드시면 와인이 추가로 서버가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와인은 칠레 와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칠레산 화이트 와인의 품종 중에 하나, 샤도네이 품종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인을 마실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원샷 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벌컥벌컥 드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와인이 맛있다고 해서 혼자서 너무 빨리 드시는 것도, 그리고 전혀 마시지 않는 것도, 그 또한 둘 다 와인 에티켓에는 조금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똑같은 와인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만 너무 많이 마시는 욕심쟁이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와인에 너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와인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약간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와인을 잘 마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이유로 와인을 마시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만 따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마시기 위해서 와인을 버리는 행위, 우리 술을 버리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와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시면서 와인을 드시고 계신데요. 자, 와인 글라스 한번 들어서 와인 글라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입술이 닿아지는 여기 립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깨끗합니까? 네. 와인 안 드셨어요? 깨끗하신 거? 네. 와인을 마시게 되면, 음식과 함께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음식의 기름기가 글라스의 립 부분에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닦아주면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손가락을 썼어요. 너무 내가 와인을 마시는 게 잔을 닦는 게 표가 나면 안 되니까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짝 닦고 이 손에 묻은 걸 냅킨에 닦아주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와인 잔을 닦는 게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페이퍼 냅킨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와인 잔을 닦아주시는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비벼 닦는 듯한 행동은 조금 좀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살짝 닦아주는 이제 그런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이 와인 글라스는 왜 닦냐면 여러분들이 앞사람과 건배를 하게 되면 잔을 들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 나의 잔이 너무 더러우면
함께 부딪혀주기 싫겠죠. 그래서 특히나 와인을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 한 번씩은 내 글라스가 깨끗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와인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레드 와인이 그 입술과 치아를 검게 물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거울을 봐주시는 것, 그건 에티켓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와인도 건배를 하는 술이라 그랬는데요. 자, 앞사람과 건배를 한번 해볼까요? 와인 잔을 부딪힐 때는 여기 립 부분을 부딪히시면 와인 글라스에서 여기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시면 와인 잔이 깨어질 수 있고요. 볼 부분, 와인 잔이 가장 뚱뚱한 볼 부분을 부딪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진처럼 약간 크로스해서 잔을 부딪혀 주시면 가장 맑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잔을 부딪히면서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 네. 우리 총장님과 건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컨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과 함께 칭찬의 메시지 이런 것도 전해주시면 좋죠. 아,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십니다. 이런 멘트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눈을 보게 되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가 없죠. 아주 화기애애한 이제 그런 모습,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한 번씩 이렇게 잔을 부딪혀 주면서 와인을 드시게 된다면 오늘의 자리가 훨씬 더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진행될 이제 문화 공연이 훨씬 더 즐겁게 이렇게 느껴질 텐데요. 와인이라는 술은 포도로 만들어진 그냥 뭐 발효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와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매력을 갖추고 있는 술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와인의 세계에 빠지시면 빠지실수록 아, 이 와인이라는 게 멋지구나. 그리고 와인과 함께하는 사람 더욱 멋지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요. 와인을 건배를 할 때 제가 멋진 건배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건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회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이제 그런 멘트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충유회를 위하여, 충유회 사기를 위하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배는 바로 건강을 위하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와인도 건강을 위하여라는 그런 건배 멘트가 있는데요. 자, 아보트르 쌍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이 쌍떼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쌍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자, 건배를 하면서 건강을 기원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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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 컨택을 정말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여기 충유의 사기분들은 정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인으로 함께 건배를 하고 와인잔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오늘 지금 저기 보이는 이 해운대 바다와 그리고 이 누리마루라는 멋진 공간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자리, 좋은 와인과 함께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와인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와인에 관심을 가지시냐에 따라서 와인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냥 그거 하나의 술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와인에 대한 매력을 하나도 느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그 식전에 앞에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이 그냥 술을 잘 못 드셨는데 한 잔의 와인을 마시고 갑자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올 때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이 와인이 지닌 매력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와 보시게 되면 정말 조금 더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하던 와인이 프랑스 부르고니의 샹베르땡이라는 와인이 있는데요. 샹베르땡 한 잔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것은 샹베르땡 와인만큼 미래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것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와인의 향기를 품은 멋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